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책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개발도상국의 모범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시민들이 촛불로 탄핵을 이끌어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사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삼권분립의 핵심이자 중립적 기관이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특정 계파 인사들로 채워질 때부터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8개월도 안 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이나 임명하는 대법원 재구성을 통해서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되고 급기야는 청와대 신호에 맞춰 국회로 하여금 판사 탄핵을 스스로 요청함으로써 자정 능력을 상실함은 물론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가 권력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야말로 예산권, 법률 제정권을 통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의 말대로 정부의 감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애완견이나 투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 편을 들면서 애완견이 되었고 야당은 물지도 못하는 투견이 되었습니다. 여당 대표 이해찬은 자유한국당을 소멸되어야 할 당으로 저주하고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앞으로 50년을 집권해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전쟁으로 정적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시켰습니다. 여당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력 비판의 책임은 야당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 오합지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대안을 찾지 못해서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명분으로 자기 당의 정적까지 제고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차출되어 검사가 부족해서 다른 민생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서 지난 정부에 적극 협력한 공무원들까지 처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텐데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립니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제왕적 청와대 비서실이 합법기구인 내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이름은 알아도 총리, 경제부처 장관, 법무부 장관 이름은 잘 모르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를 우회하는 포퓰리즘, 여론 정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보았지만 미국도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직접 민주주의의 단순 다수결주의는 중후정치로 타락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정책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독선과 오만과 불통입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조차도 소득주도 성장을 우려하고 속도 조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지만 마이웨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통계가 기대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자 통계청장을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원전 폐쇄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비판자들에게는 그럼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하면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말은 포용국가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개혁 세력으로 몰고 적폐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기업인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쥐잡듯이 하면서 노조들의 폭력은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와 고용 세습 의혹은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 문재인 정부의 표리부동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만 특혜를 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거짓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중립적인 학자들조차 문재인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퇴행하고 있다. 공화국 대한민국이 중대 위기에 처했다. 국정 실패가 국정농단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앞에 미래가 쓰나미처럼 오는데 미래 준비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나눠 먹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중 신냉전이 우리에게 닥칠 쓰나미,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 발전이 몰고 올 산업 생태계의 혁명적인 변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은 저 혼자만의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